저희 세계적인 석학이죠. 국내 최고의 석학이 이 셀트리오니즘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급이 맞아야지 말이 통하는 법이죠. 그리고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 코스프레 하면서 이 인터뷰를 좀 따로 가면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자꾸 따로 가가지고 자기는 잘 모르는데 자꾸 한마디 해달라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중증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나 해서고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격이 다르죠. 아예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른 세계에서 인정하는 이런 석학은 제대로 이제 알아보고 있죠. 셀트리온이 어떤 지금 회사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저력을 바로 알아봤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석학이 꼽은 이 셀트리오니즘의 저력, 이거는 이 셀트리오니즘이라는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렇게 셀트리온의 이 저력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죠. 그런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이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가 상당히 이 사람이 국제적으로 아주 석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증도 중심 환자 모집이 성공 요인이다. 국가 선정 환자 등록 적응증 3박자 맞춤 전략이 반통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셀트리온이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죠. 자, 이 코로나 치료제의 키로나주가 유럽 긴급 사용 승인을 얻어낸 가운데 셀트리온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최고 석학의 날카로운 분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방영주 교수 그 주인공인데 이 셀트리온이 치밀한 임상 디자인으로 식약처하고 EMA에 관문을 뚫어냈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롤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했죠. 지금 어나더 레벨이라는 것을 이런 세계적인 석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는 정말로 어나더 레벨이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치밀한 임상 디자인,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뭘 했다면 다 성공해버리죠. 웬만한 거는 다 성공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이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이고 사회주의는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죠. 한글로 무슨 주의, 영어로는 이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설이나 사조가 단순히 사회 현상을 넘어서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혁을 일으킬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게 셀트리오니즘이라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단어죠. 그만큼 이즘이라는 단어의 파급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셀트리오니즘은 이 전예진 기자가 최근에 펴낸 책의 제목인데 한때는 이 셀트리온 사기꾼 기업으로도 취급을 받았죠. 이런 부분을 보면 테슬라하고 아주 유사한 상이죠. 이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판도를 바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요인들을 분석한 책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셀트리오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기자가 칭한 셀트리오니즘이란 키워드가 다소 과한 편일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셀트리는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전성시대가 더 엄청난 전성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키로나주의 CX 조건부 허가는 물론 통곡의 벽이라고 여겨지는 EMA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얻어냈죠.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30일 제약법협회가 개최한 K-블록버스터 글로벌 포럼에서 이러한 글로벌 포럼에서 셀트린이라는 키워드가 수차례 등장을 해버린 거죠. 세 번째 연사가 이 방영주 서울대의대 교수인데 글로벌 3상 전주기 완주를 위한 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 강의 도중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3상은 보통 기준 치료제보다 우월성을 보이는 것이 원칙인데, 우월성을 볼 때 가장 유리한 것은 표준 치료가 없을 때죠. 표준 치료가 없는 경우에 위약과 비교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죠.
이게 맞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표준 치료제 좋은 것이 있을수록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레키로나 같은 이 항체 치료제가 지금 치료제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죠. 이 항체 치료제가 이 코로나 치료제 부분 완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장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이런 표준 치료제죠. 이제 이 리제네론과 릴리와 레키로나가 표준 치료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준 치료제가 있어 버리면 이 표준 치료제보다 넘어서야 되죠.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얘보다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표준 치료제보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승인 받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앞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점점 낮아질 겁니다. 쉽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 주는 주목할 만하다.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 주목하라 그러죠. 그럼 주목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시중에 알려진 특히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없었고 임상에서 레키로나와 위약을 비교하는 우월성 입증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증이었다. 일반적으로 임상 3상에서 신약은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해서 우월성을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신약 개발에서 FDA 승인받고 EMA 승인받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서는 표준 치료제가 없는데 이제는 이 레키로나가 표준 치료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FDA 허가를 받은 릴리 항체 치료제 등이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국내 표준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이죠. 셀트리온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았죠. 유럽에서도. 그리고 이 방영주 교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한 우주의 소리가 나왔고 멍멍 하던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러죠. 세계가 인정하는 이런 석학에게 물어봐야지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굳이 거기 가서 한마디 해달라고 생각해. 난 모르겠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 난 몰라요. 계속 그랬죠. 처음에 뭐 중증에는 효과가 없어서 이거는 뭐 치료제로서 뭐 없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거를 갖다가 기사로 써내 버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수는 다르죠. 글로벌 학술 정보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스틱은 지난해 11월 논문 비용인 횟수가 많은 상위 1% 연구자에 포함된 한국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4명 중에 1명으로 최근 노벨 생리학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입니다. 노벨 생리학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정도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든 이런 사람 말은 좀 들을 수 있죠. 그리고 헛소리를 안 해버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죠. 참 기가 막힌 헛소리를 해야 됐는데 그러나 이런 진짜 전문가죠. 이런 노벨 생리학상 후보로 떠오르는 이런 인물들은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임상시험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선정인데 글로벌 3사 나라가 중요하죠. 특정 질환의 역학적 발생 숫자 때문에 일부 약자에서 나타나는 동양서양인의 인종적 차별, 임상시험 패턴, 보험 등의 이슈에 따라서 나라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400명 정도 하루에 400명 정도 발생한 나라에서 경증, 중증 말고 중등도 환자들은 매우 드물죠. 더구나 부산에서 발생 환자가 임상시험 위해서 서울로 이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등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은 루마니아 등 다른 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환자 등록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그야말로 어나더 레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상시험 도중에 환자 등록이 늦어지면은 삼상이 전국적으로 실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키로나 준 참고할 만한 사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세계 1%의 석학이
극찬을 하고 있죠. 이 셀트리온의 전략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구나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고 있죠. 노벨 생리학상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거죠. 셀티는 글로벌 임상 이상 자료를 토대로 식약처 조건 무허가를 얻어냈고 환자 모집이 미국, 루마니아 등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하다가 환자 모집 난항으로 위기를 겪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그리고 레키로나주는 중증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죠. 경증에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점을 보여줬죠. 하지만 중등도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설정한 게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떤 적응증의 환자를 임상시험에 등록할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러니까 세계 탑 클래스는 다르죠. 세계 탑 클래스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에 허가된 효능 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 임상 증상 개선이다. 일반 경증, 중증 아닌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환자 모집한 것은 성공의 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증 부분은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천은미 교수가 막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죠. 식약처에. 지금 위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약인데 경증에서 한 3, 4일 가다가 갑자기 중증으로 넘어가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이거 목숨을 잃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큰 후유증이 생겨 버리면 이 식약처에서 판단을 갖다가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손해본 사람이 생기는 거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취지가 K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의 전략이었는데 셀트리오니즘의 분위기를 곳곳에서 느껴버렸죠. 세계적인 석학이 공식 행사에서 그냥 뭐 롤모델 셀트리온이다 이러면서 셀트리온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그냥 막 선전을 해버렸죠. 이 정도로 지금 이 노벨 생리학상 후보까지 오른 후보에 올라 있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교수가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의 이 경쟁력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 이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회사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DNA를 가진 회사가 셀트리온이니까 이 뭐 성장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